17일 저녁부터 내린 비로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의 위험 등으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농경지 침수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우 뒤 2, 3일 뒤에 산사태 위험이 가장 높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징후에 주목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숭아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기법이 개발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뿌리 하나에 나무 기둥만 8개인 다축형 평면 수영 연구로 복숭아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에 이안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양양 낙산과 동해 망상해수욕장에 이안류 지수가 위험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일부터 내린 비로 피해가 강원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과 정선 등 강원 영서 남부권에 비가 끊임없이 내리면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비는 잠시 멈추겠지만 주말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나뭇가지와 흙, 돌무더기가 뒤엉켜 쌓였습니다. 나무 뿌리도 뿌리채 뽑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4일 토사가 도로를 막으면서 주민 1명이 고립돼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릉뚱캉캉 소리 나서 밖을 내다 보니까 사태가 무너져서 농막 옆으로 막 흘러내리는 걸 겁나. 그렇죠. 물길이 여기가 이제 다리가 밑에가 토사가 하고 나무가 막혀버리니까 토사가 도로로 나와버린 거죠, 전체가. 그러니까 밑에까지 막 내려가 버린 게 한 200~300m를 도로로. 집 뒤로 흘러내린 토사로 3일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뒤쪽 언덕이 무너져 내려 집 옆까지 흙이 쌓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사가 집 일부를 덮쳤고 집 옆은 나뭇가지와 진흙더미로 뒤엉킨 상황입니다. 피해 주민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황. 군에 따르면 주민은 추가 피해 가능성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선에서도 17일 밤 11시 반쯤 주민 15명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피는 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집이 지금 비가 와서 정말로 또 우리 집도 뭐 사태가 났는지 좀 염려도 되고. 기상청은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또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토요일 오전 강원 영서부터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지역에 갑자기 강하게 내리는 이번 장맛비 특성상 침수나 범람,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올해 과수 농가의 표정도 좋지 않습니다. 냉해와 잦은 비로 사과꽃이 수정이 안 되면서 낙과 현상이 발생해 생산량이 30% 정도 줄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장마철 집중호우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가지는 늘어지고 채 성장하지도 못한 사과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와 강한 바람에 떨어진 겁니다. 지난 4월 냉해로 인해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한 데다 낙과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는 생육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장마가 길모래해서 사과가 낙하가 많이 되어지고 사과의 작황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태풍이 온다 하면 우리 농가로서는 상당한 그런 피해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가수원은 배수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변 풀이나 흙을 제거하고 경사지의 경우 부직포 등으로 땅 표면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고온다습한 장마철엔 각종 병해충 확산이 빨라 방제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사전에 병해충 약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제를 뿌린 후 6시간 이내에 비가 왔다면 비가 그친 뒤 다시 농약을 살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대비는 재해 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보면 폭우 시에 물고 보러 나가고 하시는데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농민들은 호우 시나 태풍 시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 기상이변 등으로 기후 예측이 어려운 만큼 배수로 관리와 병해충 예방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에서 이안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8일 오전 현재 양양 낙산과 동해 망상해수욕장의 이안류 지수가 위험 단계, 속초해수욕장은 주의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안류는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물이 좁은 폭의 형태로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매년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속초해경은 연안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관광객과 레저 사업자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자 산림당국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18일 관할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민가와 인접한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민가 주변 산사태 취약 지역과 대규모 개발지, 땅 밀림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 등 39곳입니다. 동부산림청은 경찰에 취약 지역과 대피 장소를 공유해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비가 잦아들수록 산사태 발생 위험은 커지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제기됩니다. 어떤 징후에 주목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화성입니다. 예, 교수님, 큰 비가 지나간 후에 오히려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가 땅속으로 충분히 스며드는데 일반적으로 2, 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안이 급격히 약해져서 산사태 위험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네, 큰 비가 지나갔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산사태 발생 징후를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현상들에 주목해야 할까요?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친다든지 평소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산에서 소리가 나거나 땅이 흔들린다든지 하면 산사태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산사태 발생 징후만큼이라도 중요한 게 대비와 대피 요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할 수칙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민들은 평상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통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발생되기 때문에 대피할 때는 수평 방향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산사태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대책들을 세워놔야 산사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요. 아카시아 나무나 사시나무 같은 뿌리가 약한 나무를 피하고 나구송과 같은 뿌리가 깊고 넓게 뻗는 나무를 식재하고요. 또한 나무가 조밀하게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벌채를 해서 나무의 뿌리가 넓게 뻗도록 이런 대책들을 세워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과일하면 복숭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김난영 아나운서 좋아하세요? 저는 복숭아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인데 특히 아삭 복숭아. 네. 너무 맛있죠. 네, 그렇죠. 저도 진짜 좋아하는 과일인데 강원도에서 복숭아의 생산량도 늘리고 또 네. 투입되는 일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네, 바로 나무의 형태를 바꾸는 건데요. 음. 하나의 가지에서 세로로 길게 뻗어나가는 걸로 복숭아의 나무 모양을 바꿔봤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춘천의 한 복숭아 밭입니다. 나무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무 모양이 마치 머리빗처럼 일정하고 꼿꼿합니다. 기존 복숭아 나무는 우산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인 반면 이 복숭아 나무는 좌우로 납작하게 눌러놓은 모양입니다. 또 여러 갈래로 나뉜 가지는 일정한 간격으로 하늘을 향해 높게 뻗어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이른바 다축형 평면 수영 방식으로 개량된 복숭아 나무입니다. 가지가 제각각으로 자라나는 기존 나무와 달리 가지 구조가 단순하고 높게 자라지 않아 기계화에 유리합니다. 또 가지치기와 방제 작업을 할 때도 동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평면 수영, 다축 수영에 대한 이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최초로 이 연구를 저희가 하도록 시작을 했습니다. 가지와 잎에 가려져 제대로 햇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기존 복숭아 나무의 약점도 보완됩니다. 새로운 수영은 납작한 모양 덕분에 이렇게 아래쪽에 열린 열매도 가려지는 부분 없이 골고루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강원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당 복숭아 1톤을 생산하는데 새로운 수영을 도입할 경우 수확량이 3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기후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최대 3-4m까지만 자라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기 수월합니다.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그런 우박 방지 또는 일소 피해 억제, 서리 피해 여러 가지들에 대한 다양한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구조물들이 가능해진다는 뜻이게 되겠고요. 올해 4년차에 접어든 다축형 평면 수영 개발 연구. 농업기술원은 내후년까지 재배 매뉴얼을 제작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 당구공원 내 원주 아트갤러리가 18일 개관했습니다. 원주 아트갤러리는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지만 미술관 필수시설 부재와 건축물의 하자 등으로 개관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시는 하자 보수와 설계 변경을 통해 아트갤러리 공간을 새롭게 변경해 개관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기획 전시를 진행합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개발한 토토미 원주빵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토토미 원주빵 가운데 조원 고구마 크림빵은 지난 3월에 출시되면서 지정된 판매장 2곳에서 월 평균 1,600여 개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또 7월에는 치악산 복숭아 출하 시기에 맞춰 복숭아 크림빵 레시피 보완을 마무리하고 샌드류와 쿠키류 등 포장 패키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상림박물관이 오는 26일까지 청소년 전시해설사 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청소년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 안내해설을 닷새간 배우게 되는데요. 모집 대상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으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메일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횡성군이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정기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 원상 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현황과 부합하도록 지목 변경과 인접한 동일 용도 토지와 합병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 공약 이행 평가단이 공약 이행 실적과 추진사항 평가 결과 70개 사업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평가단은 지난달 10일부터 100건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 기본계획의 타당성과 목표 달성도, 예산 확보 사항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했습니다.